어저께 저희들이 오후에 제가 이번에 수능 본 친구들하고 고등학생들 부모님들 자녀들 함께 와서 어저께 특강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정을 할 때 근거가 두 가지가, 하나는 다른 사람의 편견에 어떻게 이길 것인가와 또 하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궁금함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요, 이런 미래에 대한 변화, 트렌드, 이런 읽는 방법 세 가지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는 어찌할 수는 없지만 알면 어때요? 준비는 가능하죠. 네, 그런 거. 미래를 읽는 방법. 첫 번째는요, 사실 우리가 미래를 읽는 건요, 관계에서 나옵니다. 왜냐면 미래를 읽는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기계가 나올 거야, 이런 기술이 나올 거야, 뭐 이런 세상이 올 거야 라는 모든 근거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죠? 사람의 습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결핍을 기계가 해결해 줍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죠. 그러나 우리는 투지폰을 쓸 때 스마트폰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지폰을 쓰면서 결핍된 뭔가가 있었어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꿈을 꿔서 스마트폰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사람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관계 속에서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를 내가 앞으로 진로를 걱정한다? 근데 우리 자녀를 보고도 내가 미래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는 이유는 자녀들에게선 별로 호기심을 못 느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옆집 애한테는 호기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옆집으로 가거나 우리 애를 옆집으로 보내거나. 그러니까 객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객관화된 관계에서 좀 가벼운 호기심들, 그런 호기심이 계속 꾸준히 돼 있으면 이렇게 변화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저는 나비 모임에서 일부러 다른 모임은 학생들을 따로 분류를 합니다. 저는 좀 반대예요. 학생들 분류하지 않고 같이 하길 원해요. 같이 하는 건 뭐냐면 학생들도 엄마에겐 관심이 없지만 다른 언니나 다른 어머니에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이거 똑같아요. 그런 게 있는 거, 그지? 넌 엄마한테 관심이 없잖아. 근데 이 언니한테 관심이 있지, 그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객관적 관계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어떤 변화를 잇는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미래는 예측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근데 가능은 해요. 근데 가능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루 종일 미래에 대해서 지표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건 중요하다. 오늘 날씨가 추워진다는 얘기는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죠. 어저께 얘기했나요? 일기예보 본 사람들은 오늘 따뜻한 옷을 입게 되어 있죠. 예측이 가능해요. 물론 통제는 안 돼요. 내 맘대로 미래가 막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걸 막 아쉬워한다고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측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독서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근데 한 가지를 가지고 정답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이렇게 될 거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미래 보고서라는 책 있죠. 그 책 10년 전에는 뭐라고 했죠? 앞으로 10년 뒤에는 종이가 없어질 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종이가 없어지진 않았죠. 그 유엔 미래 보고서에 보면은 10년 뒤에는 각각 집에 3D 프린터를 하나씩 갖다 놓고 모두 웬만한 물건들은 다 집에서 만들어낼 거다. 근데 지금 혹시 집에 3D 프린터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예측이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 예측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저는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때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바뀌는 변화를 알면서도요, 자꾸 과거를 연연하고 과거에 뭔가 거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오는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미래예요. 여기 오늘 보라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보라의 꿈이 세상이 되게 돼 있어요. 여경이의 꿈이 세상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꿈이 없으면 세상의 미래는 없어요. 우리가 꾸는 꿈이 미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사실 그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예측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간절한 꿈을 갖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 혼자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꿈은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 또 내가 꾸는 꿈이 세상에 어떤 주는 영향력을 통해서 내 꿈의 가치가 이렇게 늘어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테이블에 있는 어떤 것도요. 테이블 위에 보세요. 테이블 위에 있는 어떤 것도 과거에 누군가가 꾸었던 간절한 꿈의 결과가 아닌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물휴지가 하나씩 있죠. 이 물티슈 옛날에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왜 생겼을까요? 누가 꿈꾼 거예요. 누가 간절히 꾸었던 꿈의 결과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꿈 꾸었을 때 본인이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몰라요. 왜요? 기술적으로 이게 가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기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책을 읽으면서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때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때에 역행하면 안 돼요. 그때가 됐을 때 그때를 받아들이고 내가 바뀌겠다 뭐 의지나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함께 그걸 받아들이고 그 순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저께 그 오신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것도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거죠. 뭐 성적은 안 좋고 갈 수 있는 대학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내가 그 대학을 가는 것을 결정하기 어렵고 자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결정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내가 그때를 순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는 결정을 잠시 유보하는 거죠. 어저께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학을 가야 돼요? 저 대학을 가야 돼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학을 지금 가야 돼요? 꼭 지금 가야 돼요? 나중에 가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때가 아니면 무리하게 결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연말 됐어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시고 하루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남겨두세요. 어떤 약속도 잡지 마세요. 4분의 1 정도는 좀 남겨두세요. 아까 우리 박사님 흰자위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유 얘기했잖아요. 4분의 1은 좀 남겨두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 일이 어쩌면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어요.